자, 2022학년도 2학기 은혜중학교 3학년 사회 집필평가 2차 팁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시험 문제는 25문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14문제, 이태영 선생님이 11문제, 그래서 25문제 100점으로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25문제가 전부 다 객관식이고 주관식은 없어요. 시험 문제는 쉬운 문제는 3점,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는 5점, 3점, 4점, 5점 이렇게 배당이 돼서 냈습니다. 그냥 보시죠. 자, 선생님이 낸 것은 페이지 86페이지부터 86페이지부터 국제거래와 환율 변동 97페이지까지죠. 97페이지까지 여기서 14문제가 나왔다. 그 선생님이 낸 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이태영 선생님이 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동안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받는 팁이니까 잘 팁을 이용해서 마지막 시험을 잘 치르기를 바랍니다. 86페이지에서는 범위가 작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 둘, 셋, 하나, 5문제가 나왔어요. 5문제. 그래서 5문제 국내 총생산이란, 그래서 국내 총생산에 대해서 5문제라고 하면은 국내 총생산은 GDP죠. GDP에 대해서 5문제가 나왔다. 등하교시 2m 이상 거리두기, 자, 신체 접촉하지 않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방과 후에는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지 않습니다. 곧바로 집으로 가고 집에 도착하면 반드시 여기 5문제가 나왔는데 5문제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GDP, 국내 총생산에 대해서는 다 나온 거예요. 그 GDP를 설명할 때 GNP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GNP는 국민 총생산이에요. 그 나라 국민이 1년 동안 생산해낸 총액. 그리고 이거는 국내 총생산이에요. 국내 총생산은 1년 동안 그 나라 국민이 아니고 그 나라 땅덩어리 안에서 1년 동안 생산해낸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의 총액을 얘기한다.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것 중에서 거의 4문제 나온 것 같아요. 자,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7페이지는 한 문제예요. 87페이지에서는 뭐냐면 GDP가 갖는 한계점이 있어요. 한계점. GDP가 현대사회의 모든 여러 나라 국가들의 경제 활동 그리고 경제 규모, 그 나라의 경제 상태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 중에 하나이지만 GDP의 지표를 가지고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수치 계산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GDP의 한계점이겠죠. 책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는 GDP, 여기 방송이 많이 나와. GDP 88페이지는 GDP가 지속적으로 상승되는 거예요. GDP가 지속적으로 상승되는 건 경제가 알맞게 합리적으로 상승된다고 하는 것이죠. 좋은 거예요. 그럼 GDP가 지속적 조금씩 상승하면 그 나라에 어떤 일이 발생하나
그런 것들에서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 89페이지는 한 가지 그 밑에 콕콕 내용 확인은 당연히 시험에 앞에도 나왔으니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경기 변동이죠. 경기 변동. 경기 변동은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경기 변동은 경기가 이렇게 되면 나라는 망한다. 이렇게 되면 망한다. 그래서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가 쭉 올라갈 때 정부가 정책을 펴서 이거를 약간 꺾어놔야 돼요. 그래서 또 너무 하향으로 갔을 때는 정부가 지원책을 막 지원해서 다시 경기를 살려. 너무 올라갔어 그러면 꺾어.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4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래서 다시 1단계, 2단계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원 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한 사이클이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리고 다시 1단계, 2단계, 도레미파솔라시도, 다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것들에 대해서 경기 변동이라고 했고, 이것을 주장한 학자가 있고, 그죠? 이것을 15년, 20년 만에 한 번씩 이런 주기가 반복된다. 그것이 경제의 일반적인 흐름인데 그것을 경기 변동이라고 한다.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90페이지 같은 경우는 90페이지, 페이지 90에서는 두 문제가 나왔어요. 두 문제는 뭐 뻔하죠. 하나는 물가에 대해서 나왔겠고, 하나는 인플레이션, 물가. 하나는 물가, 하나는 인플레이션에서 나왔다. 물가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일반적인, 그죠? 전반적인 평균적인 가격 수준을 물가라고 하고, 물가 지수는 물가를 숫자로 나타낸 것을 물가 지수라고 한다. 그래서 물가 지수는 기준 연도가 있다 얘기했어요. 그 기준 연도를 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지속적인 물가 상승이에요. 지속적으로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 그러면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벌고 못 버는 사람은 계속 침체되고 뒤처지게 되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 아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 어떻게 변한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런 것들이 책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된다.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물가가 계속 오르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돈의 값어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보다. 그런 얘기를 했죠. 자,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쉬워요. 자, 91페이지에 가면 이러한 물가 정책 경제가 너무 활성화됐을 때 정부는 이 정책을 툭 쳐서 다운시켜야 돼. 경제가 어려웠을 때는 막 도와줘가지고 경기를 다시 살려야 돼. 그런 정책을 피는 임무가 국가에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행에 있다. 한국은행과 정부, 행정부가 피는 정책이 너무 좋았을 때는 툭 쳐서 죽이는 정책, 너무 처졌을 때는 막 지원해서 살리는 정책, 두 가지 정책이 있죠. 그죠? 그래서 경기가 좋아졌는데 이걸 툭 쳐서 죽이는 정책을 뭐라 그러냐면 수요 억제 정책이라고 해요. 수요 사람들이 막 재화 서비스를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억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을 정부가 끌어모으면 되죠. 그런 정책. 수요 억제 정책이고 있고 확장 정책이 있어요. 확장은 수요를 많이 하라고 돈을 막 풀어주는 정책이에요. 이 정책은 서로 반대 정책이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수요 억제 정책을 냈다. 무슨 말이냐면 경기가 너무 좋아지는 거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경기가 막 활성화돼. 이 경기를 좀 이렇게 툭 쳐서 경기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요 억제 정책을 피는데
행정부가 정부죠. 그다음 한국은행은 일반 은행들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국가은행이에요. 그죠? 한국은행에서는 뭐 이자율을 가지고 조정할 때고 정부에서는 정부 지출을 늘렸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행정부와 한국은행이 수요 억제 정책을 어떻게 피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너무 잘 가르쳐 주죠. 자, 넘어가신 92페이지는 실업에 대한 얘기예요. 실업은 뭐냐면 일자리를 잃었네, 그게 아니고 진짜 실업의 정의는 뭐냐면 사람이 일할 능력이 있어, 그리고 내가 일할 마음도 있어, 그런데 일자리를 찾는데 일자리를 못 구해. 이게 실업의 진정한 정의다. 그래서 실업이 발생하면 개인에게 또는 국가에게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이 있어요. 그 현상들이 무엇이냐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한 문제 나왔고요. 93페이지는 실업 정책인데 여기는 그냥 보세요. 94페이지 또 그냥 보시고 95페이지는 FTA에 대해서 FTA는 뭐냐면 자유무역 협정이에요. 그래서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서로 회원 모집을 하죠. 회원 모집이 된 국가들끼리는 서로 양국 간에 A국, B국 간에 서로 자유무역 협정을 의무적으로 맺어야 되는 거예요. 맺어야 되고 그것을 또 협의를 거쳐서 다시 조정하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만약에 중국하고 FTA를 맺는다 그러면 한중 FTA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맺는다 그러면 한미 FTA,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한다 그러면 한일 FTA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FTA가 뭐냐면 자유무역 협정은 A국과 B국이 거래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 제재사항을 낮추기 위해서, 제재사항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관세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기네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세를 많이 붙이는 건데 그 관세를 점점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관세가 제로 될 때까지. 그래서 관세는 한번 내리면 다시 못 올려. 그래서 조금씩 FTA인데 그거에 대해서 책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다음 96페이지하고 97페이지. 자, 묶어서 마지막 시험이 여기서 나왔어요. 마지막 시험은 뭐냐면 국제거래와 환율에 대해서. 환율이 뭐냐? 환율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화폐를 교환하는데 교환하는 그 비율을 환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환율의 기준은 항상 미국이다. 미국은 달러를 쓴다. 달러가 1달러가 몇 원이냐? 1달러가 몇 위안하냐? 일본은 1달러가 몇 엔이냐? 이게 환율의 기준이다. 그래서 환율은 달러가 기준이다. 그래서 1달러가 1,000원이었는데 1달러가 1,500원이 됐다. 지금 1,300 얼마, 1,440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되면 달러, 1달러. 자, 이게 1달러에 1달러가 1,000원하고 맞바꿨어. 근데 1달러가 1,500원하고 맞바꾸면 그럼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 하냐면 환율 상승이다 그래요. 환율 상승. 마찬가지로 1달러가 1,000원이었어. 근데 1달러가 500원이 됐어. 그러면 달러의 값어치가 반으로 떨어지는 거죠. 2분의 1로. 이거를 환율 인하 또는 하락 라고 얘기한다. 그럼 환율이 이렇게 상승되었을 때는 미국 입장, 우리 입장, 그리고 이 사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환율이 하락됐을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이걸 정리해 두시면 되는데 이번에 시험에는 환율 상승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냈다. 그래서 14문제를 냈어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태영 선생님은 11문제를 냈는데 이태영 선생님이 낸 문제는 뭐냐면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이태영 선생님 문제는 첫 번째 지역화. 지역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역인데 그 지역의 특산물, 특징을 쭉 살려서 브랜드화 시키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역화, 지역의 그 지역의 가장 유명한 것들, 그런 것들 생산자 이름을 붙여갖고 하는 것,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또 지역화는 어떤 거다. 그래서 지역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지역화에서 내가 보니까 지역화에서 3문제가 나왔습니다. 지역화에서 3문제. 예문이 주어지고 그 예문이 밑줄 친 예문이 얘기하는 게 뭐냐? 가로에 들어갈 말이 뭐냐? 이런 식으로 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 자, 이제 통일. 자, 통일에 대해서 남북 통일, 그 다음에 또 독일, 서독과 동독이 어떻게 통일했느냐. 통일 문제에 대해서 2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학습을 했을 거예요. 통일 문제에 대해서 2문제, 우리나라, 독일 통일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치의 중요성. 자, 우리나라가 있는 위치의 중요성, 지리적인 위치죠. 지리적인 위치의 중요성, 또 관계적인 위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문제가 나왔어요.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국가 간, 지역 간, 영토 문제. 영토 가지고 싸우는 거죠. 지역 간, 국가 간의 치열한 국가 간의 영토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박스에 대해서 자, 국가 간의 영토 전쟁이 일어나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영토 전쟁이 일어날까요? 이런 문제예요. 자, 한 문제. 영토 문제. 그 다음에는 세계 식량 위기 문제죠. 그죠? 식량 위기 문제. 잘 사는 나라나 이런 사람들 버리는 쓰레기, 음식 쓰레기만 가지고도 이 지구상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래서 식량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국가 간에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때문이다. 세계 식량 문제에 대해서 한 문제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문제는 불평등 문제. 불평등 균형이 깨진 상태,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국가 간의 불평등 문제, 빈부격차 문제,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자,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 문제, 환경 오염 문제 한 문제 정리해 두시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이거는 자, 여기가
동서남북, 그죠? 동서남북인데 동서 문제라는 게 있고 남북 문제라는 게 있어요. 배웠을 거예요. 동서 문제는 뭘 가지고 동서 문제라고 하는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중에서 남북 문제는 뭘 갖고 남북 문제라고 하는지, 남북 밑에 위에 힌트예요. 남북 문제가 무엇을 가지고 남북 문제라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면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1문제, 14문제, 그래서 25문제 100점 만점으로 됐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지막 시험 잘 시험을 보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보고 이제 수행평가는 다 끝났으니까 시험밖에 안 남았죠. 2차 집필평가 잘 보시고 이제 한 몇 주 뒤에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고등학교에 잘 가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서 멋진 고등학교 생활이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2차 집필평가 사회 팁을 마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